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치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에 쉽게! 윤석열과 김건희 그 장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잇따라 무혐의 처리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경기 양평개발특혜 의혹밖에 없습니다. 물론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이 있지만 경찰선에서 1년째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평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누가 봐도 냄새가 너무 난다는 것이고 털어내기가 매우 난감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이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있었던 시기에 그 장모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을 했었는데 그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특혜를 받았고 장모 회사는 자기 자본 하나 없이 200억 정도를 해먹었다는 의혹입니다. 최근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경찰관이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기사를 보면 윤석열 장모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 양평군청에 해당 공무원이 군청 고위직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과장이었던 공무원 B씨는 2달 전 양평군의 4급 국장으로 올라섰던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군수가 바뀌자마자 진행된 1호 승진 사례였습니다. 이 B 국장은 지난 2014년 만료되었어야 하는 윤 장모의 사업 인허가를 위법하게 연장시켜줬던 사람으로 현재 경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윤 장모의 회사가 내어야 할 개발 부담금 1억 8천만 원을 면제해준 공무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핵심 범죄자가 영전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공무원 B씨에게 이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현재 국힘당 의원이 자백성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MBC가 입수한 영상에서 김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이 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를 이렇게 잘 내주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이러다 보니까 자, 김성교는 내가 윤석열 처가 사업에 허가를 잘 내줬다고 말했던 겁니다. 2021년 12월 말 한참 대선 유세가 진행 중일 때 이 사건을 정리한 기사를 보면요. 당시 김성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B씨가 알아서 했을 뿐이지 나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5개월 뒤 그것을 내가 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업이 돼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돼서 기분이 좋아. 그리고 당선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사람을 양평군소로 만들 수 있어.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나 대통령하고 이래저래 가까워. 나 힘 있어. 이렇게 자랑질을 하다가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실토해버렸던 겁니다. 윤석열 처가에 수백억의 이익을 안겨줬던 당시 양평군수 김성교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공무원 B씨는 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되었습니다. 계산이 확실해. 자, 여기서 김건희의 말이 떠오르네요. 민주당에서 미투가 자주 터지는 이유는 돈을 안 줘서 그래. 계산을 확실히 해주면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그들의 수법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윤석열은 이 양평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쥐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의 정권의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고 국힘 쪽에서는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휴대폰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간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은 이렇게 사태를 규정했습니다. 국면 전환용 이재명 대표 소환, 탈탈 털어도 부패 비리 없으니 허위사실 유포로 소환? 그래도 국힘 리스크는 계속된다. 자, 결국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재명 문제 있어요 라는 여론 환기용이고 이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바로 쌍방울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커넥션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대장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TV조선을 보면 이재명 경기도
쌍방울 후원 대북단체 통해서 북에 15억 원을 지원했다. 이제는 이제 격가지를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관심도 없는 거, 지들끼리 막 키우고 있는 거, 지긋지긋하지만 체크는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변호인단에 준 수임료가 2억 5천만 원에 불과해서 대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들을 동원했었는데 너무 싼 비용으로 했다. 누군가 변호사비 대납을 해준 게 아니냐, 그것이 쌍방울 그룹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취임하자마자 윤석열은 쌍방울 그룹을 조사하는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자리에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을 꽂습니다. 이후 대장동의 그 화천대유 김만배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연락하는 관계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과거 쌍방울 임원을 지냈던 이태영에게 20억 원을 송금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가 짜고 친 것으로 보이고, 김만배가 쌍방울 이태영과 짜고 쳤으니까 이재명과 쌍방울이 연결되어 있네, 이런 줄기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어설프죠.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조차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한 몸통이야 라는 어거지를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 뭘 잘못했다, 계속 조져가면서 냄새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얼마나 허접한지 알 수 있는 게 오늘 권성동의 발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 컴퍼니 2곳이 사들였다. 이 중에 한 곳의 사회이사는 이태영 변호사인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5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의 이태영 변호사가 있었다. 쌍방울과 이태영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태영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김만배에게 돈을 받은 이태영, 수사 기밀을 미리 받아서 회장을 도피하게 한 이태영은 매우 나쁜 놈인데, 이런 나쁜 놈이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어. 그런데 그 변호인단의 변호사비가 너무 저렴했어. 그거 이태영의 쌍방울이 대납해준 거 아니야? 이겁니다. 너무 논리가 어설프고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이태영이 나쁜 놈이든 말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검찰이 지금 밝혀야 할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서 쌍방울로 하여금 20억 원어치의 그 쌍방울 주식을 이태영에게 주게 했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 없이 20억 갔다, 20억 갔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억이 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소위 똥파리 민주당 프락치라고 불리는 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연, 그 대표 이민구에게서 나온 그 유령과 같은 주장이 계속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과거 이민구는 이병철이라는 사람과 최 모 씨 간의 통화 녹음을 근거로 이재명 변호사 대납 의혹을 최초 주장했습니다. 이병철이 말합니다.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그러자 최모 씨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해주면서 이태영의 몸값이 이만큼 비싼 사람이야, 이재명을 변호할 때도 주식으로 20억을 받았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이렇죠. 그 이병철의 말에 맞장구를 쳐줬던 최 모 씨가 이 통화 녹음은 조작되었던 거라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실토를 합니다.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이 넘는다는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병철의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이병철과의 대화 녹음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후 이병철은 자살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를 킬러를 보내서 막 죽인 것 같다고 냄새를 그렇게 피워댔지만 자신의 조작 사실이 드러났던 시점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쉽게 말해 똥파리 쥐들끼리 조작하고 실토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하고 현재 국힘당도 주장하고 언론이 떠들고 있는 수준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혹에 의심을 더해서 분위기를 막 만들어 그 분위기로 압도해 이재명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대장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개 양상을 보면 완전히 대장동과 판박입니다. 파면 팔수록 국힘과 윤석열이 자꾸 나옵니다. 오늘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요.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있었던 윤석열 라인 사람들이 최근 자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걸영이라는 변호사와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홍경표 회장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자진 사임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맞물려서 쌍방울 그룹 수사에서 윤석열이 자꾸 나오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대장동처럼 또 파봤더니 윤석열이 또 나오네. 이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 도망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쌍방울 그룹은 최근 몇 년 사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거 사회이사로 영입했었다. 대부분 윤석열의 특수통 라인으로 보인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쌍방울은 대장동 2탄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할 것이다. 그리고 똥파리 이 뿌락지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겠습니다.